지리산 뱀사골을 마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위로는 상황마을, 아래로는 하황마을 사이에 중황마을이 있습니다. 산내면 전체로 보자면 인구 2천여 명. 이 가운데 귀농 귀촌 인구만 무려 500여 명에 달한다는데요. 특히나 이곳 중황마을에는 유난히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가구 수가 한 30가구 돼요.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을이 원래 많을 때, 그 전에 많을 때 한 55가구 그랬는데 지금은 70가구가 넘어. 마을 주민 4명 중 1명이 이주민이라는 건데요. 연결 다 됐죠? 응. 이른 아침부터 고추밭을 찾은 선배 씨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곳 마을로 들어온 지 5년째. 이제 막 농사를 알아가는 시기지만 농사에 관한 하는 그만의 원칙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채취한 그 뭐 효소제나 아니면 거기 있는 성분들, 그러니까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들, 예, 이런 걸로 보통 만들고, 또 기존에 이제 유기농 제품들이 있어요. 유기농에서 쓰는 인정해주는 제품들, 그거랑 섞어가지고 같이 써요. 여기서 맡아보면 냄새가 예. 그 해초류 같은 거 액기스 만들듯이 설탕에 재가지고 하면 이런 냄새가 나요. 쪽 위쪽 귀농인 마을들은 서로 제초제며 농약이며 이런 걸 서로 사용하지 말자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그래서 보면 풀도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제초제 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농사란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작품. 때문에 그 과정이 인위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선배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은 재혁 씨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오. 꽁치? 꽁치. 그래, 누가 꽁치를 많이 사다 놔가지고. 묵은지 꽁치 맛있겠다. 형 빨리 와요. 근데 댁에 가서 식사를 안 하시고. 아니, 아침에 일하면 꼭 예. 저한테 밥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새벽 일을 하면. 도시에서라면 아침 식사를 이웃집에서 해결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겠지만 시골살이는 이들을 바꿔놓았습니다. 날마다 물을 줘서. 물을 주세요. 형님은 여기 오신 지 10년이 좀 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째. 원래 밖에서 알던 사이가 아니시고 여기서 만났었어요? 원래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집하고 여기 밑에 집이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지. 진짜요? 진짜 빨개졌어? 아 그럼 이제 금방 빨개져요. 이제 한번 빨개지지 하면. 형수 이제 떼약배대에서 한번 또 이제 고추떡의 신공을 보여줘야지. 아,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어. 해가 뜨거운 여름엔 한낮을 피해 새벽 일찍 밭일을 시작하는데요. 아침 식사까지 마치면 농부의 하루는 이미 반나절을 다 보낸 셈입니다. 네. Don't you think it's a big tragedy? Feel like I'm in someone's house. 하지만 아이들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제일 먼저 차에 타면 뭐부터? 안전벨트. 그래, 안전벨트 빨리 매. 엄마 인사하고 희경이. 안녕 엄마. 재밌게 놀다 와. 선배 씨는 2딸의 아빠입니다. 8살 수정이와 5살 희경이. 귀농한 아빠 덕에 아이들의 고향은 지리산 자락이 되었는데요. 고기 내밀지 마세요. 거기 안 내물었어. 아, 아빠 다 보이거든. 할머니들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딨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야, 너 차 간다. 아니야, 작은 차야, 작은 차.
잘 갔다 와. 고. 뛰어. 아이들을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매일같이 차로 데려다줘야 하지만 그 또한 이웃을 만나는 정겨운 일입니다. 대원이 불러와. 친구를 맞이하고 나자 때맞춰 도착한 유치원 차량. 비로소 희경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산으로 둘러싸였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산내. 선배 씨처럼 귀농한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생활 공간만을 옮긴 귀촌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30 돼가면서 이 유리벽을 못 깼어요. 올라갈 데도 없고 옮길 데도 없고 이렇게 장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거라면 좀 나 자발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책으로 본 거죠. 원래 산을 좋아했었어요. 지리산을 좋아해서 그냥 이쪽에 살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가씨였어요. 혼자였는데 살고 싶어서 이제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사실 들어올 순 없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동네쯤 어디 자리 잡으면 산을 되게 잘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냥 어느 날.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좀 아토피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와이프랑 이제 저랑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떠나온 도시. 물론 한치의 미련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편리성만 따지자면 도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 그러나 이곳으로 옮겨온 후 아이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됐습니다. 이제 뭐 얼굴에 원래 막 많이 났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고 뭐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수치는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시골 제한테는 딱 시골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의 건강에 관한 한 더 이상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를 떠난 아쉬움보다 시골을 택한 만족감이 더 큽니다. 주로는 애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먼저 와서 그냥 한 밥 먹기 전까지 딱 시기가 딱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되면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뭐 자기들끼리 놀고 친구 찾으러 가고 요맘때가 순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늙으면 가는 기고, 에? 그 누가 이거 이제 이어갈 거인데 방법이 없어. 우리 아들들 다 안 들어오고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와 오히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거든 지금 오는데 어이 뭐 동네를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 모두가 도시로 떠나는 지금. 하지만 누군가 떠나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도시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과 이주민들. 이제 이들에겐 서로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중앙마을 회관에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글 교실이 열릴 예정이라는데요. 일제 강령기 지내고 또 6.25를 지내다 보니까 노인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지금 그 기농자들이 와서 이렇게 공을 앓히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모르는 처지에서 그 배웅이라고 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또 지금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다고 후고 그래 하여튼 그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할 때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 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국어 선생님을 지내다 은퇴 후 산내로 내려왔다는 이근범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전원 생활의 꿈밖엔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적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이제 국어 교육을 하다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동네 여기도 저도 이 동네를 더 빨리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뭐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귀농 귀촌의 꿈을 안고 왔지만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면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출발점은 자꾸 부딪히고 자꾸 겪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68은. 한글 교실 한 귀퉁이에선 이근범 씨 아내 이한순 씨가 숫자를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62이라. 지금껏 가나다라 1, 2, 3, 4를 모른 채 살아왔지만 만학의 즐거움에 세상은 또 얼마나 새로운지요. 일자 써놓고 이제 그렇지. 일자 써놓고 또. 네. 아이고 나 어제 저 택배 붙였는데 내가 직접 저 주소 쓰고 우리 아들 이름도 내가 직접 써서 보냈다고. 저도 좋지만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요가 교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서라면 서로를 탐색하는 데 썼을 에너지를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할애하는 산내마을의 한글 교실. 뭐 살겠어. 마을이 마을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작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아닐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지리산 산간의 산내마을. 반송의 청년들이 그 특별한 비밀을 알기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지리산 여행협동조합. 이곳은 산내의 귀농귀촌 주민들이 모여 지리산과 인근 마을을 공부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을 주민 80여 명이 출자를 해서 회사 그 여행사를 설립한 거죠. 그리고 실제 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저희들은 가이드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심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은 6, 7명 정도, 그리고 뭐 민박이나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 동네가 귀농이 많아졌을까 이 얘기가 궁금하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 열쇠가 실상사에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실상사라는 절인데 그 절이 어쨌든 귀농귀촌을 낳게 한 모태가 되거든요. 자연과 마을, 마을과 사람. 그 세계를 이어주는 출발점부터 들러봐야겠죠. 안녕하세요. 길을 나서자마자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 모습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이게 부산에서 오신 저기 젊은 청년들 실상사 공부하러 와서 어쩐지. 그치 반장님. 어쩐지 이게 멋진 사람들만 딱 모시고 다니는 거야.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멋진.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 반장님. 안녕하세요.
깊은 산중에 있기 마련인 여러 사찰들과 달리 지리산 실상사는 마을과 마을 사이 넓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건 실상사의 귀농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였답니다. 3개월 동안 이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실상사 장귀 귀농학교를 열어. 그게 1998년도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솔로들이 많이 왔대. 여러분들 같은 나이 때. 20대만 30대 초반들이 많이 왔대. 생각보다 50대, 60대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솔로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같이 농사 지어봐. 연애하고 눈도 맞겠지. 그래서 그때 결혼한 커플들이 많아. 그때 결혼한 커플이 낳은 아이가 지금 16살. 산대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 동네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런 기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98년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인구 2,000명이라고 했잖아.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500명. 이 동네 인구 비율이 40대가 1위. 40대가 많다는 건 그 밑에 자녀들이 10대들이 있다는 뜻이겠지. 이 자녀들이 산내초와 산내중을 다녀요. 인구 2,000명인 마을에, 인구 2,000명인 시골 마을에 초등학생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아.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지. 도시 규모로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만 100명. 그리고 중학생 50명. 전 학년 다 합쳐서. 다 합해서. 인구의 10%가 학생이야. 200명 정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한 거죠. 아이들이 많다는 거. 인구 절벽이니 지방 소멸이니 듣기만 해도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세간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 그러나 갈수록 아이들이 늘어나는 시골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이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들은 어른들의 또 다른 노력을 엿보게 합니다. 산내 초등학교의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곡에 많이 사는 애인데 이름은 능동작이야. 능동작에 2차 소비자. 소비자 있지, 소비자. 2차. 소비자 중에서도 몇 차 정도 될까? 2차. 2차나? 2차나 3차. 2차나 3차 정도 되겠지, 그지? 동작이나 살려주고 가족이 어떻게 할 거야? 엄마야, 뭐야? 야, 여기 작은 거잖아. 이거 키우는데 키우는 작은 거. 어디다 키울 거야? 죽어.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실상사 귀농학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일로 와봐요. 이게 생명평화문이에요. 자, 해와 달이 있어. 해와 달이 있는 거야. 얘가 해고 얘가 달이야. 응? 나무가 있어. 물고기가 있고 네발짐승이 있네. 사람이 있어. 달이 없으면 해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달이 없어. 우주가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바로 생명평화문이에요. 이 귀농, 귀촌, 대안 다 생명과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경쟁하고 나 혼자 잘 살 것 같으면 시골로 오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내가 농약 뿌리면서 농사를 지으면 내 이득은 커지겠지. 그 땅은 죽어. 결국은 그 땅을 내가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거야. 얘를 살려야 내가 살아. 그 불교의 철학을 실천하는 곳으로 실상사를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귀농학교를 연 것도 그런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304개의 태양광 등이 있어요. 뭘 상징할 것 같아? 세월호를 상징하는 거지. 세월호가 단적으로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거지.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사람보다 돈이 먼저. 그러니까 물건도 더 많이 싣고 무리하게 항해도 하고, 이렇게 생명평화를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아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때로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는 느티나무라고 하는 친환경 매장이에요.
이쪽은 지역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 이쪽은 유기농 제품들이 있고.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우리 그 특산물인데 모끼? 이게 오칠하기 전. 이렇게 오칠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제 오칠하면 이렇게 탄생하는 거지. 완전 가벼워. 그쪽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펴낸 책들이에요. 이게 제목이 시골 생활이잖아. 이 책이 부제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야. 우리 동네 얘기. 글 쓴 사람 동네 사람이고 인터뷰한 사람 동네 사람이고.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할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런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 시작을 연 것은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생명입니다. 부산에서 온 청년들입니다요. 한생명은 귀농 귀촌 주민들이 마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죠. 한생명이 올해로 이제 17년이 됐는데 사람마다 이제 뭐 각기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한 10년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에 잘 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10년은 이 마을을 잘 갖고 오신 그 오래 사신 분들하고 새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하고 좀 잘 어울려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데 조금 더 주안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이곳은 한생명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가게 나눔꽃인데요. 귀농 귀촌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여러 실험들 중 하나입니다. 자, 무조건 가격은 1,000원입니다. 야, 이거 사줘. 네, 무조건 가격은 1,000원입니다. 책은 무료입니다. 애들이 옷을 계속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여기만 오면 이제 애들은 금방금방 크고 그러니까는 옆이 바로 어린이집이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럴 때는 바로 옷 갖다 입히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는 마을에 엄마들이 5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매주 오셔서 아까 하고 가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계절별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매일매일 옷을 갖다 주시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정리하고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지난 계절 옷은 상자 다 싸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판매를 해보고 혹은 너무 낡았다던가 이러고는 다시 다 싸서 고물 처리하시는 분께 보내는 작업까지. 그 흔한 쇼핑몰 하나 없다 보니 그 역할을 대신할 공간을 직접 만든 건데요. 주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 산내 마을에 꾸려진 크고 작은 소모임만 40여 개. 맛있는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역시 그런 소모임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느냐면 이 동네에 반찬 봉사 모임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 동아리 그런 거 할 때 이 공간을 빌려주시는 거야. 여기 있는 공간을 개인 공간이지만 마을에 공익적 활동을 할 때 언제든지 와서 쓰라. 그리고 또 동네 어떤 제목의 자신의 공간을 선뜻 내어준다는 게 마냥 쉬울까 싶지만 이곳에선 가능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공동치사와 음식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 드린 거죠. 제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이분들. 이름하여 개미입니다. 물론 진짜 개미는 아니고 동아리의 이름인데요. 개미란 씹을수록 고소한 맛, 음식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이란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랍니다. 저희 20인분, 20지 인분수로 하면은 더 되는데 한쪽에서 경쾌한 도마질 소리가 주방을 가득 메우는 사이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깻잎 장아찌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절여서 하면 깻잎 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예, 두고 먹어도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주부 9단의 비법들이 쏟아집니다. 그 맛도 일품이겠죠? 이곳의 특별한 점 또 하나. 아무개 엄마라는 호칭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름 말고요. 아이디를 많이 사용해서요. 나비로 부르는 사람, 봄동으로 부르는 사람, 뭐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저요? 저는 산수유라고 합니다. 저요? 아유 그 뭐 한때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솔방울이라고 했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애들이 솔방울이라고 했었어요. 전 바다요. 바다? 네, 저 제주에서 이사를 왔는데 애들이 저한테 바다라고 붙여줬어요. 여기 이 친구는 봄동이에요. 봄동 나물 있잖아요. 그냥 봄동. 이런 분위기에서 만드는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있나요? 마을 분들도 점점 개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처음 갔을 때 되게 낯설어하시고 경계하신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해 하셨는데 요즘은 기다리세요. 여기 오고 이제 온당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애초부터 산내에 터를 잡고 살았던 주민들, 그리고 산내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마을에 섞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 잠겼다고? 예. 그럼 우리 빈통 찾아와야 되는데. 아, 뭐 일단 저기 그러면 이거부터. 아니, 어머니, 저희 반찬, 어머니 여기 계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인 할머니를 못 보고 가나 했는데 다행히 댁에 계셨나 봅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 오늘은 마을에 가네 안 계시. 그러나 그 속은 같지 않습니다. 도시에선 젊은 세대들의 독립이 그 이유라면 농촌에선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어머니 가스불 한번 보세요. 네. 갈게요. 네. 드세요.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묻고 들여다보는 일은 시골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회관 가셨나 보다. 어른들이 보통 회관에 가시거나 댁에 안 계실 때도요. 저희가 빈 그릇을 찾아다가 비워놓고 그 다음에 회관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요. 근데 빈 그릇을 못 찾겠어.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 여기 있다. 독거 어르신들이 많고요. 저희가 일부러 독거 어르신들 연세 높으신 분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장님한테나 마을 어른분들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요. 빈 그릇을 알아서 찾아내더니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들을 채워 넣습니다. 어르신들에겐 마음 착한 우렁각 씨가 부럽지 않을 마을의 귀한 이웃인 셈이네요. 반송의 청년들에겐 남다른 의미가 될 것 같은 이곳. 지리산 산내의 청춘 식당 마지입니다. 산내 마을에 살게 된 귀농 2세들, 그리고 산내에 살겠다는 결심으로 찾아온 청년들. 그들 스스로 시골 마을에서의 자립을 선언하고 그 결과 마을에는 청춘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의 마을 안 자립을 응원하는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 700만 원을 모았고 2년 전 그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거는 직접 키우신 아, 그러진 않고요. 지역에서 보통 많이 받아서 하고 있어요. 네. 동네에서 직접 농사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텃밭 정도 하는데 저희가 막 맞이해서 다 쓸 만큼 이렇게 상추나 이런 거 나오지 않고요. 그냥 토마토나 가지나 뭐 고추 정도? 그 정도만 저희가 키우고. 마을 안에서의 자립과 성장을 선택한 청년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곳 청춘식당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공간을 처음 만든 거 자체가 청년들이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거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간이 있고 다른 친구들을 묶어주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저희도 진짜 생계를 어떻게 청년들이 그 반송이라는 동네 마을 안에서 어떻게 자립하고 서로 정보를 뭉쳐주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청년들만의 마을 안에서 수익 구조가 뭘까 맨날 고민하면서 싸우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독립을 했어도 경제적 자립이 참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 이런 청년들의 고민은 마을 공동체가 떠안은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약 없이 살자. 자, 허리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온몸 운동. 아니, 팔부터 풀어야 되는구나. 자, 팔 관절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을 주민들의 체조가 시작됩니다. 물론 반송의 청년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예초 안 하신 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해서 조금 여기 주변 실상사에 이렇게 창고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산내마을의 울력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농촌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울력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울력을 풀이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한다는 뜻. 단어 자체에 이미 함께의 가치를 품고 있는 농촌 마을의 오랜 전통이고 문화인데요. 산내마을의 크고 작은 소모임 중에서도 울력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창고가 말끔하게 정리되고 자연스레 마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 20대 친구들은 맞이는 거의 대안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뭐라고 했나? 대안적으로 자라왔다랄까? 학교에서 자란 친구.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지금 20대 기호는 좀 활동의 다양성이나 세상 구경 이런 쪽에 조금 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온 사람들은 도시 살다가 뭔가 이렇게 도시산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지 하고 알아보다가 이제 와서 다들 약간 은둔이. 자연의 질서를 몸소 느끼듯 이웃들의 변화를 감지하는 삶. 이처럼 마을 공동체는 흩어진 사람들의 힘을 한데 모으고 때로는 그간 고집해왔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이곳은 우리 공동체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요 밭에 실상사 귀농학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요 공간에서 이제 산내 귀농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마을로 향한 귀농과 귀촌. 소박해 보이는 그 삶의 건너편에는 각박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삶을 고민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치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랑 서로 이웃들이랑 음식도 나누고 공부하는 거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다 그냥 점점이 다 타인이었는데 그런 같은 목표 지점을 가지고 모여서 한 덩어리 큰 식구가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건데 어디 가든지 이렇게 공동체를 꾸리고 같이 섞이고 활동을 하려면 진짜 부딪혀야 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잘하고 있는데 그럼 요즘 많이 시도하고 있다.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자라왔고 교육받아 온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곳곳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엔 볼 수 없었던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마을 카페 토닥. 이곳은 말 그대로 차 한 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카페이고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마을 문화 공간입니다. 필요로 하지만 마을 안엔 없는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고민 속에서 5년 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소모임들이 하나의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이면 좀 더 좀 발전적인 마을에 필요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의기투합한 3명이 결정을 하고 돈을 내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덥석 샀어요. 그 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그 얘기 할 때 이제 이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재산으로 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결정은 됐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음재단이라고 이제 지리산권을 이렇게 묶는 어떤 일을 하고 도움을 주는 어떤 재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음재단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기부가 이음재단으로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됐어요. 농사일을 제외하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마을 공동체는 어쩌면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마을 신문을 펴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도 다 도시 뉴스, 서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뉴스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좀 써보자. 뉴스처럼 어떤 큰 이슈가 있거나 뭐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얘기, 이웃의 얘기, 아이들 얘기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동네에 살지만 어른들, 예전에 계셨던 어른들하고 소통하거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좀 사진이나 글로 좀 받아보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을 더 깊숙이 알게 됐어요. 문화공간 토닥이 만들어진 1년 후 산내 마을신문이 창간됐습니다. 모종 심는 날과 장이 서는 날을 알려주고 이웃집 어르신과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박한 신문입니다. 내가 물어봐줄게. 물어봐주고 와봐. 원장님 언제 인터뷰할 수 있는지. 면장님의 인터뷰가 실릴 모양입니다. 네네. 이번 주 중에 혹시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2개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우리 회의 날짜 언제요? 18일 아니야? 화요일. 화요일에 만나겠네. 화요일 가능하면 예정대로 화요일 날 회의죠. 3일이면 충분하지. 3일. 그럼 내가 산내마을 신문은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농한기 동네 극단의 공연 소식,
내가 사는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 주민들의 일상적인 독자 투고, 그리고 공동체와 청년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면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중앙마을에서 태어나 산내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당시에 어리지만 농사일로 바빠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산내는 전국에서 귀농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귀농인이라는 말보다 이사온 분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산내로 살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내 청년들이 보내온 글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산내는 청년 주거,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내에서 살아보고 싶은 청년들도 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목 목사를 나오니 마을 주민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회관으로 나오시어 점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산내마을 사람들, 이런 날은 그냥 지나칠 리 없는데요. 누군가는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키고 또 다른 이는 여름 해를 피할 가림막 설치에 바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얼추 마치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 회관을 찾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를 초대받은 이들은 마을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예비 주민들도 잔치 현장을 찾았는데요. 무시라고 했었네. 너도 올라와요. 아니, 당산에. 당산에 저 미무시 땅산날 딱 집을 진대. 당산에. 통 크게 소주 한 상자에 수박까지 들고 오신 분은 예전 면장님이랍니다. 요 밑에 우리 어제 왜 이게 공부방 거기에 기둥만 세워졌었는데 지금 그걸 방을 잘 만들어놨잖아. 당산나무 그늘 아래 마을의 경찰관들까지 자리 잡고 앉으면 초복날의 마을 잔치가 시작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초복을 우리 노인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즐겁게만 술 한 잔씩 잡수시고 잘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놀이장에서 뭐 할 말도 없네요. 네, 박수. 어르신들과 손님들이 그간의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젊은 세대들은 뒷일을 도맡아 하는 중입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려진 귀한 장어는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비장의 요리인데요. 정이 넘치는 어머님은 친자식 챙기듯 장어 한 입 챙겨주십니다. 젊은 세대들이 마냥 어여쁜 어르신들은 듣기 좋은 덕담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함께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 삶. 미래에 대한 설계가 모두에게 공통된 그림일 수 있는 삶. 공동체에서 산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장어 20박스니까 한 박스에 못해도 한 40마리 들어있다면 뭐 800마리. 오래간만에 또 마을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맛있게 재밌게 또 행사 복날 같이 보내서 좋고 뭐 그냥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장업구면서 엄청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지만 재밌어요. 즐겁고요. 늘 항상 우리 동네 사랑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마을이라는 이름. 그 가치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가치를 잃어버린 후 우리는 다시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은 공동체의 미래가 되고 결국 사람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지리산 산내마을입니다. If you see the wonder